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에 무언가 이슈가 거의 사라진 듯 보입니다. 기존의 이슈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기존의 이슈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수가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일 미국과 캐나다 간 나프타 개정 협상 부분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시장을 위축시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 두 번째로 1조 달러 달성을 하긴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묻힌 상황입니다. 또 중국과의 관세 추가 부과 이슈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신흥국 이슈 결국에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 번 다뤄보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좀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수도 보합권입니다. 거래소는 전기, 전자, 철강, 화학, 금융주가 지금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운송장비, 현대차가 특히나 오랜만에 상승폭이 꽤 큽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전일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오히려 하락했던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 종목들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시장 속에서 지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장 진단을 확실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기존의 이슈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이번 달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하락세로 접어든 건데요. 한국은행은 8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011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3억 2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와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능력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올 7월 102.6포인트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고 이는 올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로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폐업과 도산 등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폐기가 신규 투자 규모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생산 능력이 줄어들며 향후 일자리와 소득 등의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이 아닌 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하루 평균 8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8%나 늘었습니다. 상반기 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2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가 늘어난 가운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등 혜택이 좋은 체크카드 이용이 7.1%나 증가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북측 인사와 회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단으로부터 9시에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10시부터 시작될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담 상대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딘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 하락 반전했습니다. 2310.7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5포인트 하락입니다. 231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중에 2315포인트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하락했고요.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아래로 보시면 거의 7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답답한 흐름 오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1,062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쪽의 매도가 주로 나오고요. 연기금은 34억 원 삽니다. 외국인 개인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도 62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다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전 종목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만 오랜만에 3%대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빠지고 삼성물산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소폭씩 12만 원 초반대 찍고 지금 12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LG생활건강은 상승하는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 한마디로 은행주들은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하는데 상승폭은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0.49포인트, 0.06%, 827.76포인트의 거래가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 825, 장 중반에 829. 한마디로 여기도 위아래로 4포인트도 되지 않는 짧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 577종목, 하락 종목은 580종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개인 외국인 사고요. 기관 파입니다. 양시장 수급은 비슷합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341억 원 팝니다. 하지만 투신, 연기금 소폭씩 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오늘 매수에 동참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1.87% 조정 나오고요. 신라젠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CJENM이 24만 원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나노스 HLB 올라가는데 어제장에서 조금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HLB가 3%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메디톡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면서 시총 6위로 지금 내려앉았고요. 바이로메드도 조정, 포스코캠텍 어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살짝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어제 장 후반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에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는데 지금 윗꼬리 달고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은 확인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컴투스까지 보합 혹은 하락인데 특히나 컴투스의 하락이 3%대로 조금은 깊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원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116원 6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약세 흐름 이틀 연속 이어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준 위원들의 연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안도의 랠리를 보여준 측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나올지 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이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혼동을 제공한 만큼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19년도 투표권 예정 위원들이 내년 중반 이후 금리 인상 중지론에 대한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임명되지 않는 보우만과 굿브랜드 이사 후보들의 투표권을 배제한다면 올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은 총 9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연준 위원 연설은 7일 예정된 메스터 총재입니다. 메스터 총재는 전형적인 매파적인 인물인데요. 18년도 투표권이 있는 위원입니다. 메스터 총재는 18년 미국 경제가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 중립금리 도달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상승세를 우리 시장은 9월 증시에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9월 증시는? 네, 9월 증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지금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이에 동조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자면 S&P 500과 나스닥은 다우 대비 지금 회복 속도가 빠른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우의 구성 비중이 무역 분쟁과 상관관계가 높은 점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대 지수의 각각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은 뉴 이코노미를 이끌고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반면에 다우는 이제 올드 이코노미로 대변되는 산업재, 금융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국내 증시는 8월 이후에 무역 분쟁과 상관관계가 낮은 업종이 현재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월 이후에 미디어 엔터나 통신,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 흐름을 시현하고 있고 코스피 대비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증시처럼 이제 국내 증시도 무역 분쟁이나 신흥국 유동성 리스크 등 큰 리스크가 부각되지만 않는다면 성장 관련 업종 중심으로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투자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까? 네. 전체적인 주도주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17년도 주도주였던 반도체 업종은 지금 하반기 반도체 업황 둔화 논쟁으로 이렇다 할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로 등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분쟁 이슈가 잔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극적인 납타 협상을 단행을 하였지만 캐나다와 납타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특히 트럼프는 무역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의 회의적인 스탠스입니다. 미국의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공청회와 의견 수렴 기간이 지금 9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해당 이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과 상관관계가 낮은 업종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보자면 제약바이오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헬스케어 업종은 지금 현재 나스닥 바이오와 높은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스닥 바이오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성장주의 대표격인 제약바이오 업종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업종은 가격과 이익 모멘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익 상향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이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배당주와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9월달, 10월달은 전통적인 배당주가 강세인 시기이고요. 9월 말에는 이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인 긱스 개편에 커뮤니케이션 종목이 수급적으로 일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9월 장 열린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장이 좋아졌다라는 느낌 자체는 안 드는데 사실 8월 말을 생각해 보면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우리가 조금 갖고 있었는데 9월에 어떻게 탄력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성급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9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9월이 좀 탄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도 8월보다 오히려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시장도 이렇게 싼 맛에 올라온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 먼저 한번 검토해 보면은요. 미국은 사실 어제가 9월의 첫 장이나 마찬가지죠. 3일에 노동자의 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8월 말부터 정확히 29일부터 어제까지 한 3일 동안 조정을 보이는 그런 큰 폭 하락을 한 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9월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약세론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가 9월 평균 수익률이 1945년 이후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0.62%다.
뭐 마켓워치는 1928년 이후로 따지면 1%가 넘는다, 1.02%다. 뭐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를 이렇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근거가 과연 믿을만한 근거인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간 선거가 실시된 그런 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세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들 몇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인 반면에 달러는 강세 보이고 채권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부활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달러는 8월 30일부터 반등으로 진입했으니까 주식시장 조정하고 딱 맞물려서 반대로 움직인 것이고, 채권시장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좀 많이 부각이 된 것이 안전자산 선호십니다. 이게 재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어제는 채권시장 봤을 때 만기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단기 채권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또 달러 강세, 채권시장 강세 이렇게 될 만한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채권시장을 봤을 때 금리 스프레드 논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래트닝 뭐 이런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2년물하고 10년물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 안 좋아진다 이 얘기고요. 또 회사채하고 국채 간의 이제 금리 스프레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느냐 약세로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기물 입찰이 있으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여서 이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8월 말에 저점을 형성할 때 21bp 차이가 났었는데, 단기물에 의한 영향이었는지 몰라도 어제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좀 벌어졌죠. 그래서 이 금리 스프레드 얘기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잭슨홀 미팅을 보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 영향으로 생각해 왔었던 리스크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뭐 달러 하락으로부터 연계가 돼 왔었고, 그래서 이머징 시장까지로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지속되기 힘든 월 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무역 분쟁 이슈가 또 거론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 시장의 불안 요인이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이머징 마켓의 약세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또 중국 시장 또 약세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는데, 어제 이머징 마켓 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런 ETF들이 좀 거래량도 실리면서 상당한 탄력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시장 하루 건너서 오늘까지도 약간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단기적일 수가 있겠는데, 8월 후반부부터 9월 초반 어제까지는 가장 눈에 띄는 재료였고, 이러한 재료가 9월 중에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한번 9월은 좀 조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월 좀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런 것 같고요. 한국 시장 역시 뭐 9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구체적으로 9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 이 지수에 만족하실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저점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현재 지수대가 또 6월 이후에 하락 이후에 박스권 만들었었던 그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은 6월까지 급락했었던 그 이유가 해소가 돼야지 되는 것이고, 해소가 안 되더라도 그 이슈들이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녹아 들어갔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추가 상승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시장 주변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약화되기보다는 이런 재료들, 6월에 하락을 만들었던 재료들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쉽게 치고 나갈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건 9월 장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고요. 미국의 통계적인 논리하고 또 우리 코스피하고 연결해서 놓고 봤을 땐 나쁜 건 없습니다. 9월 수익률 통계를 한번 따져보니까 박스권, 우리가 박스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하락 2번, 상승 3번, 그리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오히려 9월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통계적 논리로 보면 코스피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통계적인 근거보다는 미국도 그렇지만요, 9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점은 미국은 고점 논란 속에서 과열을 경계하는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또 그게 논리에 근거가 있다라는 점하고요. 한국은 상승이 아닌 반등 장세가 왔다. 그래서 이 반등 장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쪽을 좀 각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인데,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이 올해 신고가 랠리를 보였었던 원동력은 테크, 헬스케어,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9월 말까지 계속 신고가 랠리를 보인 업종을 보면은 이 업종하고 더불어서 임의 소비재 그쪽입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들이 있는데 최근에 조정세를 보이면서 테크하고 헬스케어하고 부동산 쪽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 소비재가 어제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의 얘기일 수가 있는데, 소득 재분배의 긍정적 효과가 히트를 형성하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이거를 살펴볼 때 또 부정적인 코멘트를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테크 업종 쪽까지도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엔 이제 임의 소비자까지도 이미 이익 실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간과하기 힘든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논리가 그냥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중국 관련된 소비재 기업이요,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하고 카지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이 중국 쪽으로 매출 등이 높기 때문에 무역 전쟁 이슈에 바로 노출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업종의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약세로 이탈해버리면 결국 전체 업종도 약세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 결국 빵 기업들이 테크 섹터를 선순환 구도로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의 반대 흐름이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미 소비재 업종이 시세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IT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마지막 쪽에서 이미 소비재 업종이 시세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본다면, 큰 산업 사이클 논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세의 한 바퀴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업종별 영향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주변 여건 중에서 이런 우리가 경기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논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리 스프레드하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보면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통 여태까지는 경기 선행지수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계속 확산이 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뉴욕 쪽에서 하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살아있는 곳이 미국이나 북유럽, 동유럽 이쪽에 몇 나라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기가 계속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것이냐, 이것을 감이 아니라 한번 수치로 좀 접근하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봐왔었던 측도 19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들어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에 민감한 이 소비재 쪽 업종 이쪽의 시세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이 경기 둔화 가능성과 직결된다. 그래서 이쪽의 흐름을 앞으로도 미국 쪽의 소비재 쪽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임의 소비재 쪽 실적과 주가는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쪽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미국 쪽 얘기는 약간 접어두고 우리 쪽을 살펴보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 쪽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실적의 피크는 3분기에 피크를 형성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해서 그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9월 말과 10월 초까지 어느 정도 시세가 내면서 이게 피크를 형성할 가능성, 이 점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해서 코스피가 낙폭과대 회복하는 성격의 어느 정도 반등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아직은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의 시세는 어떤 큰 시세보다 주도 업종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그리고 필수 소비가 아니라 임의 소비재 쪽의 업종의 움직임, 이쪽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국내외 쪽으로 좀 살펴보면서 9월의 시장을 우리가 가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리 스프레드도 봐야 되고 지금 안 보시던 경기 선행 지수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굉장히 셈법 자체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8월 17일 이후에 반등 장세 이후에 수익률 좀 상위 업종을 살펴보면은 의약, 증권, IT 업종입니다. 근데 그리고 코스닥 업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의약 쪽하고 거의 연관돼서 바이오 위주의 수익률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과연 이 업종들이 주도주의냐라고 놓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 때문에 만들어진 반등의 의미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승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23%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11% 오르는 장세였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다른 종목들 업종은 어땠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고가 흐름을 보였던 섬유나 뭐 종이목재 이쪽이 좀 그나마 살아있는 업종이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주도력을 좀 가진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반등 약한 시세 이후에 연속성이 부재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이고, 그 이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한번 보인 그런 모습이요. 오늘같이 이런 조정을 좀 약간 보이고, 그런 이후에 주도 업종이 부각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6월 이후에 박스권 시세, 지수상으로 박스권 시세로 한정되는 답답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갈 것인데 바로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주가 이번에 연휴이기 때문에 프리어닝 시즌이 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일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주가도 그때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중후반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 모습에서 탈피해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이고, 그 장세가 10월의 실적 시즌,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도 강하게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개별 종목 장세의 부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잡한 시장 상황,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전략들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